시골 촌구석 노인들한테 뭔 놈의 돈지랄이냐. 너 시애미가 우습지. 당장 이혼 도장 찍어. 제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친정 부모님께 전원주택을 지어드린 날 불쑥 찾아온 시어머니가 마당에서 개거품을 물었습니다. 제 부모님까지 모욕하며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는 그 아나무인인 태도에 저는 오히려 차가운 헛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어머니, 진짜 돈지랄이 뭔지 제가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시어머니는 제가 바닥에 엎드려 빌 줄 알았겠지만 큰 착각이었어요. 호의를 권리로 알던 시모가 길바닥에 나앉아 싹싹 빌며 피눈물을 흘리게 된 통쾌한 복수극,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하루에 행복만 가득하길 기도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10년차 부부이자 프리랜서 겸 앱 개발자로 밤낮 없이 일하며 살아가고 있는 정지원이라고 합니다. 프리랜서라고 하면 카페에 앉아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일하는 낭만적인 모습을 떠올리시겠지만 저의 현실은 180도 달랐어요. 매일 밤 충혈된 눈을 비벼가며 모니터 불빛에 의지해 코드를 짜고 디자인을 수정하는 치열한 생존의 연속이었거든요. 제가 이렇게까지 악착같이 일해야만 했던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제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남편과 시댁이라는 커다란 짐 때문이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10년 전 신혼초로 거슬러 올라가야겠네요.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의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시댁이 그야말로 쫄딱 망해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죠. 매일같이 빚쟁이들이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시어머니는 제 손을 붙잡고 눈물 콧물을 쏟으며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하셨습니다. 차마 그 모습을 모른 척할 수가 없어서 저는 결혼 전부터 뼈 빠지게 일해서 모아둔 제 전 재산에 여기저기 마이너스 대출까지 끌어와 시댁의 빚을 모두 갚아드렸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오갈 데 없어진 시부모님이 사실 수 있도록 제 명의로 자그마한 아파트까지 매입해서 내어드렸죠. 그때 시어머니는 저를 평생 은인으로 모시겠다며 바닥에 엎드려 절이라도 할 기세로 고마워하셨는데요. 하지만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는 옛말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시어머니는 제가 베푼 호의를 당연한 권리로 여기기 시작하셨고 급기야 저를 언제든 돈을 뽑아 쓸 수 있는 화수분이나 물주 정도로 취급하셨어요. 가장 큰 문제는 제 남편이었습니다. 번듯한 직장에 잘 다니던 남편은 어느 날 갑자기 IT 벤처기업을 창업하겠다며 상의도 없이 사표를 던지고 집에 주저앉아 버렸거든요. 혁신적인 앱을 개발해서 세상을 놀라게 하겠다던 남편의 원대한 포부는 그저 말뿐이었고 현실은 수년째 방구석에 틀어박혀 게임만 하는 허세 가득한 백수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평일 아침이었습니다. 밤샘 작업을 마치고 뻐근한 목을 주무르며 안방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보니 오전 11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인데도 남편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스마트폰 게임에 푹 빠져 있었어요. 화면 속 화려한 번쩍임이 남편의 멍한 얼굴 위로 번쩍거렸고 게임에서 졌는지 신경질적으로 스마트폰을 소파 위로 집어던지며 욕설을 내뱉더라고요. 그 한심한 꼬라지를 보고 있자니 밤새 모니터 앞을 지키며 벌어온 제 피 같은 돈이 저런 인간의 배를 불리는데 쓰인다는 사실에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저는 차가운 물을 한 잔 들이켜며 끓어오르는 화를 간신히 억누르고 남편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당신 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창업 준비한다는 핑계로 회사 그만둔 지 벌써 3년이야. 이젠 편의점 알바라도 나가서 당신 밥값은 당신이 벌어.
제 말에 남편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잔뜩 미간을 찌푸리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아침부터 재수없게 진짜 내가 노냐? 지금 대한민국 IT 시장을 뒤집어 엎을 엄청난 스타트업 아이템 구상 중이잖아. 외주 몇 개 받아서 푼돈 버니까 내가 우스워 보이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오히려 저에게 삿대질하며 큰 소리를 치는 남편의 뻔뻔함에 저는 기가 막혀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그때 현관문 도어락이 요란하게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시어머니가 양손에 반찬통이 담긴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글쑥 들어오셨어요. 거실에 흐르는 냉랭한 기류를 단번에 읽어낸 시어머니는 반찬통을 식탁 위에 쾅 소리나게 내려놓으시며 매서운 눈초리로 저를 쏘아보셨죠. 어디서 아침 대바람부터 남편 기를 죽이고 난리야. 우리 훌륭한 아들이 큰일 하려고 준비 중인데 네가 깐족거리니까 일이 안 풀리는 거 아니냐? 돈 좀 번다고 유세 떠는 거냐? 시어머니는 남편의 등을 쓰다듬으며 당장이라도 저의 머리채를 잡을 듯한 기세로 몰아붙이셨습니다. 제가 자신들의 빚을 갚아주고 집까지 마련해줬다는 사실은 이미 그들의 머릿속에서 깨끗하게 지워진 지 오래였죠. 남편은 시어머니라는 든든한 지원군을 얻자 입꼬리를 비죽이며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혐오스러운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고 있으니 마치 밑빠진 독에 매일같이 제 피와 살을 깎아붓고 있는 듯한 끔찍한 절망감이 전신을 휘감더라고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숨막히는 진흙탕에서 영원히 빠져나갈 수 없을 것만 같은 지독한 무력감 속에서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철야 작업과 시댁 식구들이 뿜어내는 숨막히는 스트레스 속에서 하루하루 억지로 버티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자꾸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길래 그저 스트레스가 쌓여 위험이 도졌거니 생각하며 억지로 위장약을 삼키고 모니터 앞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실 소파 밑에 널브러져 있던 남편이 먹다 남긴 치킨 상자에서 풍기는 눅눅한 기름 냄새를 맡는 순간 갑자기 명치끝부터 울컥하고 역겨움이 치밀어 올라 황급히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를 부여잡고 한참을 개원했습니다. 찬물로 세수하며 거울 속 핏기 없는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문득 마법에 걸릴 날짜가 한참 지났다는 사실을 깨닫고 달력을 보니 예정일이 무려 한 달이나 훌쩍 지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랍 깊숙한 곳에 구급약과 함께 처박혀 있던 임신 테스트기를 꺼내 들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확인해 보니 거짓말처럼 선명하고 붉은 두 줄이 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저는 겉옷만 대충 걸쳐 입고 근처 산부인과로 달려가 초음파 검사를 받았고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임신 9주차라는 확진을 받았습니다. 초음파 모니터 화면 속에서 콩닥콩닥 힘차게 뛰고 있는 작은 심장 소리를 듣는 순간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다는 경이로움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도 동시에 덜컥 무서운 것부터 났어요.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이 팍팍한 현실 속에서 저 혼자 밤을 새워가며 벌어 시댁 식구들 입에 풀칠하기도 벅찬데 이 연약하고 작은 아이를 도대체 어떻게 키워야 할지 눈앞이 캄캄해졌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초음파 사진을 쥐고 텅 빈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니 거실에는 여전히 코를 골며 대자로 뻗어 자고 있는 남편의 한심한 몰골이 저를 반기고 있었습니다. 훅 끼쳐오는 호라비 냄새와 남편의 게으른 얼굴을 마주하니 뱃속의 아이에게 한없이 미안해져서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다가 남편의 어깨를 거칠게 흔들어 깨웠습니다.
비몽사몽간에 눈을 비비며 짜증을 내면서 일어나는 남편의 무릎 위에 초음파 사진을 툭 던지며 제발 이제는 정신 좀 차리고 무슨 일이라도 좋으니 당장 취직해서 아빠 노릇을 하라고 목에 핏대를 세우며 애원했어요. 나 임신했어. 벌써 9주차래. 당신 그 허황된 스타트업 타령 이제 그만두고 당장 내일부터 알바라도 나가서 분유값 벌어와. 나 혼자서는 이해 못 키워. 제 간절하고 절박한 외침에 남편은 초음파 사진을 힐끗 쳐다보더니 놀라거나 기뻐하기는커녕 미간을 팍 구기며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헝클어뜨리더니 입술을 비죽거렸습니다. 아씨 타이밍 진짜 거지 같네. 하필 지금 생기면 어쩌자는 거야. 애기 낳으면 당신 친정에 맡기고 당신은 하던 대로 계속 외주일 받아서 내 창업 자금이나 대줘. 내 아이템 대박 나면 그때 다 보상해 줄 테니까 유세 떨지 말고. 남편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그 끔찍하고 이기적인 망언을 듣는 순간 제 귓가에 이명이 삐 소리를 내며 울리면서 머릿속에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이성의 끈이 툭 끊어지는 것만 같았는데요. 당장이라도 남편의 멱살을 틀어쥐고 패악을 부리고 싶었지만 뱃속의 아이가 놀랄까봐 두 손으로 배를 감싸 안고 뒤로 물러서며 거친 숨만 몰아쉬었죠. 때마침 들이닥친 시어머니는 거실에 감도는 살벌한 분위기를 보고 자초지종을 묻더니 다짜고짜 아들 편부터 들며 제 가슴에 대못을 박으셨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시장 바구니를 바닥에 내동팽이 치듯 내려놓으신 시어머니는 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해대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이셨어요. 네가 돈 잘 벌고 네 친정 부모가 시골에서 시간 남아도는데 애 좀 보면 어때서 우리 귀한 아들 기를 죽여. 우리 아들은 크게 성공할 거니까 넌 잔말 말고 하던 대로 돈이나 꼬박꼬박 벌어와. 마누라가 돼서 남편 앞길 막을 작정이냐? 시어머니의 표독스러운 얼굴과 남편의 비열한 눈빛을 번갈아 쳐다보는 순간 저는 이 인간들과는 단 1%의 희망도 나눌 수 없다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고쳐 써보겠다며 끈질기게 설득하고 달래며 보낸 수개월의 시간이 그저 허공에 흩어지는 먼지처럼 부질없게 느껴졌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입을 굳게 다물고 철저히 투명 인간처럼 지내며 아이와 저만의 살 길을 남몰래 도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남산해져서 거동조차 불편해진 만삭의 몸이 될 때까지도 남편은 제 부른 배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방구석에서 게임 패드만 두들겨댔고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와 이번 달 생활비는 언제 입금할 거냐며 독촉을 해댔죠. 어느 비 내리는 새벽 짐승처럼 골아떨어진 남편의 코고는 소리를 등지고 저는 미리 챙겨둔 작은 캐리어 하나만 달랑 끌고 도망치듯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식탁 위에는 당분간 연락하지 말라는 짧은 메모 한 장만 덜렁 남겨둔 채 택시를 탔죠. 서울역으로 향하는 내내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소리 죽여 펑펑 울었어요. 기차를 타고 수시간을 달려 도착한 시골 친정집 마당에 들어서자 평상에 앉아 마늘을 까고 계시던 친정엄마가 퉁퉁 부은 제 얼굴과 남산만한 배를 보시고는 버선발로 달려 나오셨습니다. 자초지종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굵은 주름이 패인 거친 손으로 제 차가운 뺨을 어루만지며 그저 고생했다며 제 등을 토닥여 주시는 부모님의 온기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소리 내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죠. 친정 부모님은 상처투성이가 되어 돌아온 딸을 위해 가장 따뜻한 아랫목을 내어주시고 직접 텃밭에서 기른 싱싱한 채소로 맵기 정성스러운 밥상을 차려주시며 제 무너진 몸과 마음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따뜻한 헌신과 사랑 안에서 빠르게 몸의 안정을 되찾았고
친정집 한편에 낡은 책상과 듀얼 모니터를 설치해 저만의 작은 작업실을 꾸렸어요. 배가 불러와 똑바로 앉아있기조차 힘든 벅찬 상황이었지만 저를 묵묵히 지지해 주시는 부모님과 곧 태어날 우리 아기를 지켜야 한다는 강렬한 책임감이 온몸을 휘감아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죠. 창밖으로 들려오는 산새 소리와 엄마가 부엌에서 끓여주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를 맡으며 저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키보드 위로 손가락을 바쁘게 움직이며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골 읍내에 자리 잡은 제법 규모가 큰 산부인과 분만실 침대 위에서 뼈마디가 통째로 으스러지는 듯한 끔찍한 진통을 꼬박 하루가 넘도록 맨몸으로 악착같이 버텨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탈진하기 직전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와 함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핏덩이 같은 우리 지우를 가슴 깊이 품에 안았어요. 붉게 달아오른 아이의 작고 연약한 얼굴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쏟아냈습니다. 제 곁에서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 친정엄마는 거친 두 손으로 제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연신 뒤로 쓸어 넘겨주시며 소리 없이 굵은 눈물방울만 뚝뚝 흘리셨거든요. 분만실 밖 좁은 복도를 초조하게 서성거리시던 친정아빠는 아이 울음소리가 터지자마자 헛기침을 크게 해대시며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을 불쑥 들이미셨죠. 그렇게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친정 부모님의 따뜻하고 눈물겨운 축복 속에서 저는 벅차오르는 숨을 고르며 작고 보드라운 아이를 조심스레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리맡 좁은 협탁 위에 올려둔 스마트폰 화면은 하루 종일 단 하나의 알림조차 없이 차갑고 까맣게 식어 있더라고요. 출산 예정일이 언제인지 달력에 동그라미까지 쳐가며 알려주었는데도 남편이라는 인간은 병원에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조차 그 흔한 안부전화나 고생했다는 짧은 문자 한 통조차 보내오지 않았고요. 혹시라도 부재중 전화가 왔는데 못 본 것은 아닐까 하는 미련하고 바보 같은 마음에 무거운 팔을 뻗어 스마트폰 화면을 켰다 껐다를 수십 번 반복했죠. 하지만 통화 기록을 아무리 위아래로 쓸어 넘기며 뒤적거려 봐도 그들의 이름은 단 한 글자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이내 차갑게 식어버린 화면을 신경질적으로 침대 구석으로 밀어 던져버리고는 곤히 잠든 지우의 작고 꼼지락거리는 손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남보다 못한 저런 이기적이고 파렴치한 인간들에게 일말의 기대를 품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해서 허공을 향해 헛웃음을 픽 터뜨렸거든요.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독하게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남은 인생의 시댁이라는 두 글자는 영원히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겠다고 말이죠. 오직 배 아파 낳은 내 금쪽 같은 딸 지우와 평생 헌신만 하신 늙은 부모님 그리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 악착같이 돈을 긁어 모으며 당당하게 살아남겠다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도끼를 품었습니다. 병원에서 짧은 입원 기간을 마치고 매서운 찬바람을 피해 온몸을 두꺼운 겉옷으로 꽁꽁 싸맨 채 낡은 시골 친정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출산의 고통과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이었지만 단 하루도 쉴 틈 없이 곧바로 낡은 책상 위 모니터 전원을 켰어요. 산모는 무조건 뜨끈한 아랫목에 누워서 몸을 지져야 한다는 엄마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우스에서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산후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밤낮 없이 퉁퉁 부은 손가락으로 코드를 짜고 디자인을 수정하는 제 등 뒤로 엄마는 갓난쟁이 지우를 단단히 안아주셨어요. 그러고는 낡고 삐거덕거리는 나무마루를 끊임없이 서성거리며
구슬픈 자장가를 불러 아이를 재우셨습니다. 아빠는 행여나 제가 일하는데 방해라도 될까봐 두꺼운 양말을 신고 발소리조차 죽여가며 살금살금 다가오셨죠. 비좁은 방문 틈으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진한 소고기 미역국 한 사발을 쟁반에 받쳐 조심스레 밀어 넣어주시고는 소리 없이 문을 닫고 나가셨습니다. 부모님의 뼈를 깎는 헌신적인 희생과 조건 없는 내리사랑 덕분에 저는 갓난아이 육아에 대한 부담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오로지 좁은 방구석에 틀어박혀 일에만 미친 듯이 파고들며 쏟아지는 자잘한 외주 작업들을 하나씩 완벽하게 쳐냈습니다. 그러던 중 하늘이 바닥까지 떨어진 제 간절함을 불쌍히 여겨 알아주기라도 한 듯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이름만 대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는 국내 굴지의 대형 IT 기업에서 주관하는 신규 플랫폼 앱 구축이라는 거대한 메인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기회를 덜컥 거머쥐게 되었거든요. 업계에서 내로라 하며 덩치를 키운 번듯한 대형 에이전시들을 모두 보기 좋게 제쳐버렸죠. 일개 프리랜서인 제 기획안과 차별화된 디자인 시안이 만장일치로 메인으로 채택되었다는 합격 전화를 받는 순간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저는 너무 놀라 앉아있던 의자를 발로 걷어차며 벌떡 일어나 양손으로 책상을 쾅 내리치며 목이 터져라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잠들어 있던 지우가 제 목소리에 놀라 의앙하고 울음을 터뜨렸지만 그 순간만큼은 숨을 헐떡이며 제자리에서 펄쩍펄쩍 뛸 수밖에 없었어요. 당장이라도 마당으로 뛰쳐나가 부모님을 부둥켜 안고 빙글빙글 돌며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아주 짧은 시간조차 아까워하며 며칠 밤을 하얗게 지새웠습니다. 복잡한 코딩과 세밀한 디자인 작업에 제 뼈와 살과 영혼을 통째로 갈아 넣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출산 직후라 뼈마디가 시리고 퉁퉁 부어오른 손목에 독한 파스를 칭칭 감고 모래알이 굴러다니는 것처럼 눈알이 빠질 듯한 뻑뻑한 고통을 꾹꾹 참아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밝게 빛나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노려보며 단 하나의 오류도 없는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미친 사람처럼 달렸죠. 몇 달간의 피말리는 사투 끝에 마침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런칭시키고 대성공으로 마무리 지은 날 아침이었습니다. 제 스마트폰으로 그동안 만져본 적도 없는 억대의 엄청난 성과급과 잔금이 한꺼번에 통장에 꽂히는 묵직한 알림음이 방 안에 크게 울려 퍼졌어요. 스마트폰 은행 APP 화면에 찍힌 믿기 힘들 정도로 길게 늘어선 비현실적인 숫자들을 떨리는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세어보았습니다. 순간 왈칵 쏟아지는 뜨거운 눈물을 도저히 주체하지 못하고 모니터 앞에 엎드려 짐승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고 말았어요. 그동안 시댁의 빚을 갚아주고 허구한 날 게임만 처하는 무능한 남편을 먹여 살리느라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무의미하게 버려졌던 제 피 같은 돈이 떠올랐습니다. 그 잃어버린 청춘을 한꺼번에 통쾌하게 보상받는 듯한 벅찬 쾌감이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찌릿하게 깨우며 핏줄을 타고 흐르는 것 같았죠. 눈물 콧물로 엉망이 된 얼굴을 소매로 벅벅 닦아내며 고개를 들었을 때였습니다. 낡고 덜컹거리는 나무 창문 틈 사이로 한겨울의 매서운 외풍이 쌩쌩 불어 들어오는 좁은 거실이 눈에 들어왔어요. 두꺼운 털실 수면 양말을 겹쳐 신고 무릎이 다 늘어난 낡은 바지를 입은 채 지우를 어르고 계신 친정 부모님의 구분 등이 제 시야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평생을 뼈 빠지게 흙바닥에서 농사 지으며 저 하나 번듯하게 키워보겠다고 온몸이 부서져라 뒷바라지하신 우리 부모님.
정작 당신들은 이 허름하고 외풍심한 낡은 시골집에서 한겨울 뼈 시린 추위를 묵묵히 견디며 제 핏덩이까지 걷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에 저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서서 주먹을 꽉 쥐고 아랫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당장 통장에 찍힌 거액의 돈을 제게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부모님을 위해 티끌 하나 남기지 않고 아낌없이 쏟아붓기로 굳게 결심했어요. 곧바로 두꺼운 외투를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가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실력 있기로 소문난 건축회사를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두꺼운 카탈로그를 쫙 펼쳐놓고 가격표는 쳐다보지도 않은 채 최고급 대리석 바닥재부터 삼중방음, 단열 창틀까지 가장 좋고 비싼 자재들만 싹 다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골라댔죠. 그렇게 동네에서 가장 으리으리하고 눈에 띄는 현대식 2층 전원주택 설계를 단번에 의뢰해 버렸습니다. 까다로운 건축 허가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부모님이 평생 허리 굽혀 일구시던 집 앞 너른 텃밭자리에 직채만 한 거대한 중장비들을 과감하게 불러들였습니다. 시끄럽게 쿵쾅거리며 울퉁불퉁한 흙바닥을 평평하게 다지고 아주 튼튼하고 굵은 철골 뼈대를 웅장하게 세워 올리며 뒤도 속전속결로 공사를 밀어붙였어요. 물론 그 와중에도 하루가 멀다고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 당장 생활비 입금하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남편에게는 철저하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뻔뻔한 생활비 요구 연락도 전부 가볍게 무시하며 단 한 푼도 보내주지 않았죠. 그렇게 철통같이 비밀로 붙인 채 저만의 벅차고 가슴 떨리는 보험 프로젝트를 하루하루 완성해 나갔습니다. 매일 아침 비좁은 작업실 창밖으로 하루가 다르게 쑥쑥 웅장하게 올라가는 새 집의 뼈대와 고급스러운 외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저는 머지않아 돈 냄새를 맡고 불나방처럼 달려올 시어머니와 남편이 이 궁궐 같은 대저택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충격에 빠져 경악할 그 짜릿하고 통쾌한 순간을 생생하게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상상만으로도 10년 묵은 채증이 싹 내려가는 것 같아 저도 모르게 입꼬리를 길게 올려 비릿하고 시원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최고급 자재들만 아낌없이 쏟아부어 지은 으리으리한 새 친정집이 거의 완공되어 입주를 코앞에 둔 어느 화창하고 맑은 오후였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는 넓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저는 가슴 벅찬 감동을 억누르며 새로 지어진 집을 물끄러미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최고급 이태리제 대리석으로 빈틈없이 마감한 반짝이는 외벽과 웅장하게 뻗은 2층의 넓은 발코니, 그리고 튼튼하고 고급스러운 원목 대문까지 모든 것이 제가 직접 밤새워 도면을 보며 꼼꼼하게 고른 결과물이었습니다. 평생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비닐하우스에서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며 고생만 하시던 우리 부모님께 드디어 외풍심하고 비가 새던 낡은 구옥을 벗어나 이 그림 같은 대저택에서 따뜻하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다는 생각에 입가에 절로 흐뭇한 미소가 번지고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죠. 제품에 안겨 새근새근 평화롭게 잠든 지우의 통통한 볼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이 완벽하고 행복한 순간을 오래도록 눈에 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흙먼지를 뿌옇게 일으키며 조용한 시골길을 요란하게 달려온 검은색 택시 한 대가 완공을 앞둔 저희 집 대문 앞에 거칠게 브레이크를 밟으며 멈춰섰습니다. 덜컹거리는 택시 뒷문이 신경질적으로 벌컥 열리더니 화려한 꽃무늬 블라우스를 입고 커다란 선글라스를 낀 시어머니가 불쑥 튀어나오셨어요. 시어머니는 택시기사에게 구겨진 지폐 몇 장을 휙 던져주고는 궁궐처럼 우뚝 솟은 새 집과 마당에 서 있는 저를 번갈아 쳐다보며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입을 떡 벌리셨습니다. 남편에게조차 철저하게 비밀로 붙이고 진행한 일인데 도대체 이외진 시골 구석까지 어떻게 알고 득달같이 달려오신 건지 기가 막힐 노릇이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경악과 시뻘건 질투심으로 순식간에 뻘겋게 달아올랐죠. 시어머니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제가 정성껏 심어놓은 파릇파릇한 잔디를 꾹꾹 짓밟으며 제 코앞까지 성큼성큼 위협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러고는 두 눈을 치켜뜨고 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매섭게 훑어보시며 당장이라도 제 뺨을 후려칠 듯한 기세로 삿대질을 해대셨어요. 아, 네가 무슨 돈이 썩어나서 이런 대궐 같은 집을 지어? 당장 바른 대로 말 못해? 이거 다 우리 아들 돈 아니야? 당장이라도 제 멱살을 잡고 이리저리 흔들듯이 씩씩거리는 시어머니의 억지스럽고 황당한 추궁에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픽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언제나 저를 지들 돈 빼돌리는 도둑년 취급하며 호구로 하는 저 뻔뻔함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죠. 저는 흔들림 없이 시어머니의 매섭고 탐욕스러운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당당하게 어깨를 쫙 펴고 또박또박 팩트를 짚어 대답했습니다. 제가 몇 달 밤새워가며 뼈 빠지게 일해서 제 손으로 직접 번 제 돈이에요. 어머니 아들 돈 10원 한 장 안 들어갔고요. 그 피 같은 제 돈으로 우리 부모님 평생 저 키우느라 고생하신 거 보답하려고 지어드린 거라고요. 제 입에서 번 돈으로 친정 부모님 새 집을 지어드렸다는 단호하고 차가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시어머니는 목핏대를 시뻘겋게 세우며 입에 개거품을 물고 발작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양팔을 허공에 마구 휘저으며 조용한 시골동리가 떠나가라 날카로운 비명을 짐승처럼 질러댔거든요. 뭐라고? 이 미친년이 단단히 돌았나? 시골 늙은이들한테 뭔 놈의 돈지랄이야. 그 돈이면 당연히 우리 귀한 아들한테 고스란히 바쳐야지. 감히 하늘 같은 시모 허락도 없이 니까짓게 친정에 돈을 빼돌려? 넌 며느리 자격도 없는 년이야. 마침 시끄러운 고함 소리를 듣고 놀라서 황급히 달려 나오신 친정 부모님이 마당에 서 계셨는데도 시어머니는 아나무인으로 패악질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 부모님을 향해 삿대질에 대며 천박한 늙은이들이 딸 자식 앞세워 사돈댁 귀한 재산을 등쳐먹는다며 입에 담지도 못할 모욕적이고 더러운 만말을 폭포수처럼 쏟아내셨어요. 겁에 질려 파르르 떠는 엄마의 얇은 어깨를 아빠가 꽉 감싸 안으며 충격과 수치심에 입을 다물지 못하시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여성의 끈이 완전히 툭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동안 허구한 날 게임에 미쳐 사는 무능한 남편과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시댁 식구들을 위해 제 청춘을 바쳐 헌신했던 피와 땀이 얼마나 부질없고 멍청한 짓이었는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확인하는 완벽한 순간이었거든요. 저는 자고 있는 지우를 고쳐 안은 채로 등 뒤로 부모님을 든든하게 보호하듯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남은 한 손을 주머니 속으로 조용히 밀어넣고 스마트폰의 녹음 버튼을 꾹 눌렀어요. 겉으로는 분노로 몸을 미세하게 부르르 떨면서도 속으로는 치밀하고 냉정한 계산을 마치고 입가에는 차갑고 비릿한 미소를 머금은 채 시어머니의 미쳐 날뛰는 흉측하고 추악한 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제가 아무 말 없이 도리어 꼿꼿하게 서서 자신을 싸늘하게 노려보자 시어머니는 본인이 완벽하게 기선을 제압했다고 착각하셨나 봐요. 시어머니는 눈동자가 튀어나올 듯이 불아리며 저에게 최후의 통첩을 날리듯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따위로
뻔뻔하게 시어미를 능멸할 거면 당장 우리 아들이랑 이혼 도장 찍어라. 너같이 근본 없고 이기적인 건 우리 집안 며느리로 단 하루도 둘 수 없어. 당장 짐 싸서 우리 아들 인생에서 영원히 꺼져버려. 시어머니의 그 악독한 이혼 협박은 마치 지옥불에서 저를 끄집어내어 구원해주는 천사 같은 맑은 목소리로 들렸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빨간 불빛이 깜빡이며 녹음 중인 스마트폰을 쓱 꺼내 시어머니 눈앞에 가볍게 흔들어 보였어요. 그리고 아주 여유롭고 나긋나긋하지만 뼛속까지 시리도록 차가운 목소리로 팩트를 꽂아 넣으며 여유롭게 받아쳤습니다. 어머 어머니, 안 그래도 그 찌질하고 무능한 인간이 끝까지 이혼 안 해줄까봐 매일 밤 잠을 설쳤거든요. 이렇게 시어머니께서 먼저 이혼하라고 깔끔하게 앞장서서 허락해 주시니 눈물이 날 만큼 너무 감사하네요. 아, 그리고 방금 저더러 돈지랄이라고 하셨죠? 진짜 지랄이 뭔지 제가 이제부터 아주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두 눈 똑바로 뜨고 기대하셔도 좋아요. 만만한 며느리가 너무나도 당당하고 싸늘하게 이혼 요구를 흔쾌히 받아들이자 시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순간 말문이 턱 막힌 듯 숨을 거칠게 헐떡이며 어리둥절하고 멍청한 표정으로 멍하니 저를 쳐다보셨죠. 방금 전까지 마당을 흙바람 일으키며 휘젓고 다니며 미친 듯이 날뛰던 그 서슬퍼런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당황스러움에 주름진 눈동자만 이리저리 굴리는 시어머니의 우스꽝스러운 꼴을 보니 제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통쾌한 웃음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꾹 다물고 벙쪄 있는 시어머니를 향해 대문 밖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당장 내 집 마당에서 꼴도 보기 싫으니 나가라고 단호하게 턱짓했습니다. 제 얼음장같이 차가운 기세를 도저히 이기지 못하고 대문 밖으로 엉거주춤 물러난 시어머니는 이대로 도망치면 본인 체면이 철저하게 구겨진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시뻘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씩씩거리며 택시 뒷좌석 손잡이를 꽉 움켜쥐고는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한 채 저를 향해 바락바락 악을 쓰며 마지막 발악을 쏟아냈습니다. 흥? 네가 지금 돈 몇 푼 쥐었다고 눈에 뵈는 게 없나 본데. 이혼 딱지 붙이고 혼자 애 키우면서 알거지 꼴로 길바닥에 나앉아봐야 정신을 차리지. 우리 아들은 내가 기필코 대박 터뜨려서 재벌 만들 거니까 나중에 땅을 치고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매달려도 국물도 없을 줄 알아라. 바닥까지 드러낸 시어머니의 천박하고 유치한 악담을 들으며 저는 가소롭다는 듯이 코웃음을 크게 쳤습니다. 팔짱을 여유롭게 끼고 턱을 꼿꼿하게 치켜들며 싸늘한 조소를 가득 담아 똑박또박 대꾸해 주었죠. 네. 꼭 그 대단하시고 훌륭하신 아들 평생 치마폭에 애지중지 싸고 돌면서 멋지게 창업시켜서 재벌 회장님 만드세요. 제 비아냥의 시어머니는 뒷목을 뻣뻣하게 잡고 택시 뒷좌석에 짐짝처럼 몸을 구겨 넣으며 올라탔고 택시는 흙먼지를 요란하게 날리며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마당에 서 계신 부모님을 따뜻하게 안아드리며 안심시켜드린 뒤 곧바로 제 작업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어요. 노트북 전원을 켜자마자 저는 서울에서 가장 승소율이 높고 피도 눈물도 없이 지독하기로 소문난 대형 로펌의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해서 지체 없이 비싼 수임료를 쿨하게 일시불로 결제해버렸습니다. 그동안 무능한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뜯겼던 수많은 이체 내역부터 시작해서 남편의 상습적인 폭언과 뻔뻔한 경제적 방임, 그리고 방금 전 마당에서 시어머니가 길길이 날뛰며 이혼을 강요했던 선명한 녹음 파일까지 제가
10년 동안 차곡차곡 모아둔 모든 증거 자료를 변호사 이메일로 단번에 전송했어요. 화면 너머로 빼곡한 자료를 검토한 변호사는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너무나도 명백해서 승소는 당연하고 두둑한 위자료에 양육권 친권까지 완벽하게 가져올 수 있다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당장 내일 아침 제일 먼저 서울 가정법원에 이혼소장을 접수해 달라고 단호하게 지시를 내렸죠. 복잡한 서류 작업을 일사천리로 끝낸 저는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대고 길게 심호흡을 내뱉으며 그 다음 순서인 진짜 메가톤급 폭탄을 터뜨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에게 똑똑히 예고했던 진짜 돈지랄, 금융치료를 제대로 실행에 옮길 차례였거든요. 시어머니가 현재 뻔뻔하게 발뻗고 자고 있는 바로 그 서울의 아파트를 가차없이 처분하는 일이 저의 가장 핵심적인 복수 계획이었죠. 등기부등본상 명백히 제 명의로 된 제 재산이었지만 그동안은 갈 곳 없는 늙은 시부모가 불쌍해서 차마 내쫓지 못하고 꾹꾹 참아왔는데 이제는 그 알량한 동정심조차 단 1g도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저는 곧바로 시댁 동네에서 매물을 가장 많이 보유한 큰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어 사장님께 아주 파격적이고 달콤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사장님, 저 1003호 집주인인데요. 집 내부 안 보고 현 상태 그대로 인수하는 조건으로 현재 시세보다 30% 깎아서 금매로 내놓을게요. 대신 오늘 당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계약금 쏠 수 있는 매수자한테만 넘길 겁니다.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의 사장님은 잔뜩 흥분한 목소리로 침을 튀겨가며 마침 현금을 싸들고 갭 투자할 곳을 찾는 매수자가 대기 중이라며 당장 계약서를 쓰자고 난리를 치셨습니다. 서울 한복판 노른자위 땅에 있는 멀쩡한 아파트를 시세보다 30%나 후려쳐서 던지겠다는데 어느 미친 투자자가 그 황금 같은 기회를 마다하겠어요. 전화를 끊은 지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제 스마트폰으로 계약금 수천만 원이 단숨에 입금되는 청명한 알림음이 크게 울렸습니다. 곧이어 공인인증서로 부동산 전자계약서에 제 도장을 쾅쾅 찍어버리는 순간 10년 동안 제 목을 숨막히게 옥죄고 있던 시댁이라는 무거운 족쇄를 제 손으로 산산조각 내버리는 쾌감이 척추를 타고 짜릿하게 흘러내렸습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을 성사한 저는 곧장 컴퓨터 화면을 뚫어지게 노려보며 남편과 시어머니 앞으로 보낼 명도 소송 및 퇴거 통보 내용 증명을 아주 살벌하게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베푼 눈물겨운 호의를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고 제 집에 무단으로 기생하며 살아온 뻔뻔한 불법 점유자들에게 단 한 달의 짐 뺄 유예기간만 주며 집을 당장 비우라는 무시무시한 법적 경고장을 타이핑하는 제 손가락에는 잡이라고는 눈곱만큼도 묻어있지 않았어요. 만약 명시한 한 달 내로 짐을 빼서 길거리로 나가지 않으면 법의 무서운 쓴맛을 제대로 보여주며 강제집행과 그동안의 무단점유, 손해배상 청구까지 철저하게 받아내겠다는 무서운 내용을 한 글자 한 글자 아주 정성스럽고 날카롭게 벼려서 꽉꽉 채워 넣었습니다. 내용 증명 작성을 마친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다시 전화를 걸어 법원이 발송할 이혼소장과 퇴거 통보 내용 증명이 시댁 우편함에 완벽하게 동시에 꽂히도록 보내는 타이밍을 철저하게 맞춰달라고 거듭 신신당부했습니다. 며칠 뒤 평화롭게 거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며 낄낄거리고 있을 남편과 시어머니가 우체부 아저씨가 건네주는 그 폭탄 같은 서류 봉투 2개를 동시에 받아들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열어보는 장면을 머릿속에
아주 생생하게 그려보았어요. 10년 동안 자기 집인 줄 알고 떵떵거리며 살던 집을 제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헐값에 팔아넘겼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들이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완벽한 알거지가 되었다는 현실을 마주하며 하얗게 질릴 그 인간들의 일그러진 얼굴을 상상하니 저도 모르게 박장대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매일 방구석에 틀어박혀 게임만 처하면서 제 피를 쪽쪽 빨아먹던 남편과 제 덕에 따뜻한 아파트에서 등지지고 살면서도 며느리 돈을 자기 아들 돈이냥 우스워하던 시어머니에게 이보다 더 완벽하고 치명적인 지옥은 없을 테니까요. 제 곁에서 방긋방긋 예쁘게 웃으며 제 굳은 손가락을 꼼지락꼼지락 만지작거리는 우리 지우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체온을 느끼며 저는 창밖에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지독한 흙탕물 속에서 허우적거리던 제 지난 10년의 끔찍한 세월을 완벽하게 보상받고 사랑하는 내 딸과 부모님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독품은 애미가 어디까지 잔인해지고 무서워질 수 있는지 그 뼈저린 대가를 철저하게 치르게 해줄 만반의 준비를 완벽하게 끝마쳤죠. 째깍째깍 흘러가는 벽시계의 바늘소리가 마치 저들의 파멸을 향해 터지기 직전인 시한폭탄의 카운트다운처럼 제 귓가에 경쾌하고 짜릿하게 울려 퍼지는 벅찬 하루였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제가 오랫동안 정성스럽게 갈고 닦으며 준비한 거대한 서류 폭탄이 시댁 한복판에 떨어질 완벽한 디데이가 밝았습니다.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나 따뜻한 커피를 한 잔 내리고 쾌적한 작업실 창밖으로 눈부시게 쏟아지는 화창한 햇살을 바라보며 평화롭게 코딩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었죠. 하지만 제 모든 신경은 온통 책상 한가운데 올려둔 스마트폰 화면으로 쏠려 있었어요. 우체국 앱에서 실시간 배송 조회를 확인하며 우체부 아저씨의 오토바이가 시댁 아파트 단지 정문을 통과했다는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제 입가에는 아주 진하고 통쾌한 미소가 사르르 번졌습니다. 지금쯤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늦잠을 자고 일어나 부스스한 꼴로 소파를 뒹굴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남편과 다 큰 아들 밥 차려주며 며느리 뒷담화를 늘어놓고 있을 시어머니가 폭탄 봉투 2개를 동시에 받아들고 어떤 멍청한 표정을 지을지 상상만 해도 10년 묵은 꽉 막힌 채증이 시원하게 뻥 뚫리는 기분이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시계 바늘이 정오를 막 가리키자마자 책상 위에서 얌전하던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며 요란하게 발작하듯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선명하게 떠오른 남편이라는 2글자를 여유롭게 내려다보며 저는 커피를 한 모금 입에 머금고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러 스피커폰으로 돌렸어요. 전화를 받기가 무섭게 수화기 너머로는 멱살을 잡힌 채 숨통이 꽉 막힌 사람처럼 거친 숨소리와 함께 남편의 처절하고 다급한 비명이 쩌렁쩌렁하게 작업실을 울렸습니다. 아, 정지원 너 지금 제정신이야? 네가 어떻게 우리 엄마랑 나한테 이런 미친 짓을 할 수가 있어. 당장 아파트 매매 계약 취소해. 빨리 취소하네. 마치 자기 장난감을 빼앗긴 철없는 어린애처럼 빽빽 소리를 질러대는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 뒤로는 바닥을 주먹으로 치며 통곡하는 시어머니의 처절한 곡소리가 아주 생생한 백그라운드 뮤직처럼 훌륭하게 깔려 있더라고요. 자신들이 10년 동안 자기 집인 줄 알고 떵떵거리며 안방마님 행세를 하던 그 넓고 따뜻한 아파트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헐값에 매각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그 두툼한 내용 증명과 이혼 소장을 뜯어보고 나서야 뼈저리게 깨달은 거죠. 과거 제가 무리하게 빚더미에 나앉을 뻔한 자기들을 구제해주고 진명이를 제 앞으로 돌려두었다는 그 엄연한 진실을 새까맣게 잊고 살다가 그제야 알아차리고
공포에 질려 발악하는 꼴이 너무나도 우스워서 저는 참지 못하고 비웃음을 픽 흘렸습니다. 네가 하도 찌질하게 이혼을 안 해줘서 네 어머니가 대신 친히 이혼하라고 쿨하게 허락해 주셨잖아. 그래서 소원대로 이혼해주는 마당에 깔끔하게 내 재산 내 마음대로 처분해서 정리하는 중인데 대체 뭐가 문제야? 네가 허구한 날 방구석에서 게임이나 처하면서 엄마 집인 줄 착각했나 본데 그거 내 돈 주고 산 내 집이거든. 제가 차가운 목소리로 팩트를 조목조목 명확하게 꽂아 넣자 남편은 헐떡이는 숨을 주체하지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변명조차 제대로 내뱉지 못하더라고요. 그러자 옆에서 발을 구르며 대성통곡을 하던 시어머니가 남편의 스마트폰을 거칠게 낚아채더니 고막이 찢어질 듯한 날카로운 하이톤으로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악독하고 천박한 년아. 네가 감히 늙고 병든 시어미를 하루아침에 차가운 길바닥으로 내쫓아? 천벌받을 년 당장 집 팔아넘긴 거 당장 무르지 못해? 당장이라도 전화기를 뚫고 나와 제 머리채를 다 잡아뜯을 듯한 시어머니의 표독스러운 협박에도 저는 가볍게 콧방귀를 뀌며 의자 등받이에 여유롭게 몸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마이크를 향해 아주 나긋나긋하면서도 뼛속까지 서늘해지는 목소리로 통쾌하게 쏘아붙여 주었죠. 어머니,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똑똑히 경고했잖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부르짖던 돈지랄이 진짜 뭔지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요. 우리 부모님 편하게 모시려고 새집 지어드린 내 피 같은 돈은 그렇게 아깝고 당신들이 뻔뻔하게 지난 10년 동안 내 집에 기생하면서 갉아먹은 내 돈은 하나도 안 아까우세요? 명도소송 들어가서 한 달 뒤에 강제집행으로 길거리에 쫓겨나기 싫으시면 지금 당장 이삿짐 쌀 준비나 부지런히 하세요. 저는 시어머니가 충격에 빠져 입에 거품을 물고 발작하는 소리가 더 길게 이어지기 전에 통화 종료 버튼을 매정하고 단호하게 꾹 눌러버렸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이 까맣게 꺼진 후에도 길길이 날뛰며 서로를 원망하고 있을 그들의 끔찍한 꼴을 상상하니 이 꼬리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통쾌하게 솟아올랐죠. 하지만 제가 그들에게 선사할 진정한 금융치료와 참교육의 하이라이트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제가 시세보다 아주 저렴한 헐값에 집을 넘긴 매수자가 인테리어 실측을 당장 해야겠다며 험상궂은 시공업자들을 우르르 대동하고 시댁 아파트 현관문을 쾅쾅 부서져라 두드리기 시작했는데요. 새 집주인이 보낸 사람들이 다짜고짜 들어와 줄자를 들고 온 집안을 마구 헤집고 다니며 바닥을 싹 다 뜯어내고 벽지를 새로 바를 거라며 치수를 재는 그 처참하고 굴욕적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남편과 시어머니는 차마 항의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머리칼을 쥐어뜯으며 완전한 패닉 상태에 빠져들었다고 매수자가 저에게 친절하게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문자로 중계해 주었죠. 평생 호의를 권리로 알고 뻔뻔하게 기생해온 대가가 얼마나 쓰라리고 비참한지 뼛속 깊이 깨닫게 해준 제 인생에서 가장 완벽하고 통쾌한 사이다 같은 하루였습니다. 매수자와 약속한 잔금일이자 시댁 식구들이 짐을 빼야 하는 끔찍한 강제 퇴거일이 턱밑까지 바짝 다가온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따뜻하고 아늑한 새 친정집에서 쾌적한 작업실을 꾸미고 우리 예쁜 지우의 옹알이를 들으며 평화롭고 여유로운 일상을 마음껏 만끽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창밖으로 조용하던 시골 마을의 정적을 무참히 깨뜨리는 요란한 발소리와 함께 누군가 대문을 쾅쾅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실에서 지우를 안고 계시던 친정 부모님이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셨고
저는 불길한 예감에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현관문을 열고 마당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갔어요. 웅장하게 세워진 대문 앞에는 제 코앞에서 삿대질을 해대며 당장 이혼하라고 악을 쓰던 시어머니와 평생 방구석에서 게임만 처하던 무능한 남편이 아주 비참하고 끔찍한 몰골을 하고 서 있었습니다. 당장 내일 모레면 거리에 나앉게 생겼으니 그 알량한 자존심마저 모조리 내다버리고 다시 이 시골 구석까지 비루한 몸을 이끌고 기어내려온 것이 분명했죠. 으리으리한 새 친정집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는 그 화려하고 웅장한 대저택의 위용에 다시 한번 압도당했는지 다리가 풀려 그대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버리셨습니다. 그러고는 며칠 전 거품을 물며 온갖 쌍욕을 퍼붓던 그 표독스러운 입으로 저를 향해 두 손을 싹싹 비벼대며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아가, 내가 미쳤었다. 늙은 내가 노망이 나서 우리 귀한 며느리 귀한 줄 모르고 몹쓸 짓을 했어. 제발 이 못난 시어미 한 번만 불쌍하게 여겨서 용서해다오. 우리 당장 내일 쫓겨나면 진짜 갈 데가 하나도 없어. 길바닥에서 얼어 죽게 생겼단 말이다. 바닥에 납작 엎드려 콧물까지 훌쩍이며 싹싹 비는 시어머니의 그 비참하고 찌질한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저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아주 차갑고 서늘한 조소가 터져나왔습니다. 그 옆에 서 있던 남편 역시 얼굴이 흑빛으로 하얗게 질려서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제 손목을 부여잡고 미친 듯이 애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지원아,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진짜 미친놈이야. 나 그깟 창업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당장 내일부터 공사판 막노동이라도 뛰면서 분유값 벌어올게. 제발 집 한 거 무르고 이혼 소송만 취하해줘. 나 너랑 지유 없으면 진짜 못 살아. 질척거리는 남편의 손을 벌레 보듯 아주 매몰차게 확 뿌리친 저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놀라 마당으로 나오신 친정 부모님을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가시게끔 등을 떠밀어 모셨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고 천박한 인간들의 구질구질한 밑바닥을 우리 귀한 부모님 눈에 단 1초도 담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부모님이 완전히 집 안으로 들어가시고 묵직한 현관문이 굳게 닫히는 것을 확인한 저는 웅장한 대문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두 사람을 아주 차갑고 싸늘한 눈빛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울분과 분노를 완벽하게 얼려버린 듯한 차분한 목소리로 그들의 얄팍한 심장에 비수를 정확하게 꽂아 넣었죠. 어머니가 저보고 당장 이혼 도장 찍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소원대로 이혼해드렸고 이혼하는 마당에 내 돈 주고 산 내 집 내가 팔아서 재산 정리한 건데 도대체 왜 여기까지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시는 거예요? 며칠 전만 해도 기세등등하게 며느리 내쫓으시더니 이제 와서 갈 데가 없다며 빌면 제가 눈물이라도 흘리며 받아줄 줄 아셨어요? 제 얼음장 같은 팩트 폭격의 시어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흙바닥만 긁어댔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눈물 콧물로 얼굴이 엉망이 된 남편을 위아래로 한심하게 훑어보며 쐐기를 박아주었어요. 그리고 넌 입만 열면 그 대단한 스타트업 대박 터뜨려서 재벌 될 거라고 허세 부렸잖아. 그 훌륭한 재능 아끼지 말고 꼭 대박 나서 네 엄마 호강시켜드려. 이제 남남인데 내 마당에서 구질구질하게 울고불고 매달리지 말고 당장 네 엄마 모시고 내 집에서 당장 꺼져. 제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단호하게 선을 그어버리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절망감에 휩싸여 꺽꺽거리며 대문 앞을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 동네 골목을 지나시던 마을 주민분들이 저희 집 앞에 소란스러운 광경을 발견하시고는
농기구와 빗자루를 손에 쥐고 우르르 몰려오셨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마당에서 패악질을 부리던 것을 똑똑히 기억하시는 동네 어르신들은 혀를 끌끌 차시며 바닥에 주저앉은 두 사람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거세게 호통을 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니, 양심이 있어야지. 어디 뻔뻔하게 다시 여길 기어들어와. 당장 우리 동네에서 썩 나가지 못해? 이웃분들의 거센 호통과 싸늘한 눈초리에 완전히 기가 꺾인 시어머니와 남편은 잔뜩 겁을 집어먹고 서로의 팔을 부여잡으며 엉거주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들의 비참한 꼴을 향해 스마트폰을 들이밀며 112 전화 버튼을 누르는 신용을 하며 최후의 일격을 날려주었어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안 사라지면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해서 유치장 신세지게 만들어줄 테니까 경찰차 타고 가기 싫으면 당장 썩 꺼져. 경찰이라는 단어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두 사람은 마치 쫓기는 들쥐들처럼 파랗게 질린 얼굴로 대문을 빠져나가 헐레벌떡 시골길을 내달려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꽁무니를 빼며 달아나는 그 비루하고 우스꽝스러운 뒷모습을 보며 저는 아주 길고 시원한 숨을 내쉬며 마침내 10년 묵은 지독한 악연의 고리를 완벽하게 끊어냈다는 해방감을 온몸으로 만끽했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 제 변호사를 통해 전해 들은 바로는 남편과 시어머니는 매수자가 보낸 덩치 큰 시공업자들에게 떠밀리다시피 쫓겨나 짐을 뺐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은 그동안 누리던 따뜻하고 넓은 아파트를 뺏긴 채 보증금조차 낼 돈이 없어 서울 외곽의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아주 좁고 퀴퀴한 단칸방으로 비참하게 쫓겨나듯 이사를 갔습니다. 평생 제 피를 빨아먹으며 호의호식하던 인간들이 곰팡이 피는 차가운 방구석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부둥켜 안고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게 된 것이죠. 그 짜릿하고 통쾌한 소식을 전해 들으며 저는 쾌적한 작업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향긋한 커피 향을 음미하며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아주 길게 지어 보였습니다. 며칠 뒤 제 명의로 되어 있던 시댁 아파트의 매각대금 수억 원이 단 1원의 오차도 없이 고스란히 제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찍힌 그 엄청난 숫자들을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확인하는 순간 10년 동안 밑빠진 독에 물 붓듯 무의미하게 희생했던 제 잃어버린 청춘을 완벽하게 보상받는 듯한 짜릿한 쾌감에 춤이 절로 나왔어요. 곧이어 벌어진 이혼 소송 과정에서도 저는 아주 완벽하고 압도적인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전 남편이라는 작자는 법정에서도 끝까지 현실 파악을 못하고 자기가 가정에 기여한 바가 있다며 뻔뻔하게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추태를 부렸지만 법원의 판결은 얼음장처럼 단호하고 냉정했어요. 제가 그동안 꼼꼼하게 녹음하고 모아두었던 남편의 상습적인 폭언과 끔찍한 경제적 방임, 그리고 시어머니가 제 친정집 마당에서 패악질을 부리며 이혼을 강요했던 그 생생한 녹음 파일들이 법정 스피커를 통해 아주 선명하고 크게 울려 퍼졌거든요. 판사님은 피고의 귀책 사유가 너무나도 명백하고 태도가 악질적이라며 남편의 뻔뻔한 청구를 단칼에 기각해버리셨습니다. 저는 두둑한 위자료는 물론이고 우리 예쁜 지우의 양육권과 친권, 그리고 제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단 한 푼도 뺏기지 않고 철벽처럼 완벽하게 방어해내며 그 지옥 같았던 악연의 굴레를 가위로 싹둑 잘라버리듯 시원하게 끊어냈습니다. 묵직한 승소 판결문을 두 손에 꽉 쥐고 가정법원 회전문을 당당하게 밀고 걸어나오는 제 얼굴 위로 눈부시게 쏟아지는 따스한 햇살이 마치 제 찬란한 새 출발을 축복해주는 것 같아 가슴을
활짝 펴고 아주 깊고 맑은 공기를 한껏 들이마셨죠. 반면 저에게서 철저하게 버림받고 쫓겨난 전남편과 시어머니의 삶은 그야말로 밑바닥을 박박 기어다니는 비참한 지옥 그 자체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나중에 제 변호사를 통해 건너 전해 들은 소식에 따르면 전 남편은 그토록 입에 침이 마르도록 떠벌리던 스타트업 창업은커녕 당장 라면 살 돈조차 없어서 매일 새벽 찬 바람을 맞으며 인력사무소를 전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거운 시멘트 포대를 짊어지는 막노동을 뛰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토바이를 타고 위태롭게 배달 알바를 전전하며 푼돈을 쥐고 보증금도 없는 낡고 좁은 외곽의 퀴퀴한 단칸방으로 돌아가 매일 밤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쏟아내고 있답니다. 시어머니 역시 그 좁아터진 방구석에서 며느리에게 쫓겨나 알거지가 되었다는 수치심과 충격에 휩싸여 바깥 출입조차 하지 못한 채 끙끙 앓아누우셨어요. 한때는 제가 피땀 흘려번 돈으로 산 넓은 아파트에서 동네 사람들에게 큰 소리치며 유세 떨던 분이 이제는 동네 창피해서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가슴만 퍽퍽 내리치며 화병으로 시름시름 앓고 계신다는 통쾌한 소식이었죠. 며느리 피를 쪽쪽 빨아먹으며 호의호식하던 그 달콤했던 과거를 뼈저리게 그리워하며 좁은 방 안에서 서로를 원망하고 악을 쓰며 탓하는 그들의 처참한 말로는 스스로 무덤을 판 이기적인 인간들이 맞이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공평한 인과응보였거든요. 그들이 그토록 비참하고 끔찍한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동안 저는 친정집에서 그 누구보다 평화롭고 눈부신 황금빛 일상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최고급 대리석이 깔린 넓고 쾌적한 2층 작업실 푹신한 의자에 앉아 향긋한 원두커피를 내리며 커다란 통창 밖을 내다보면 넓은 잔디 마당에서 우리 지우와 친정 부모님이 까르르 웃으며 숨바꼭질을 하는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이 제 두 눈 가득 평화롭게 들어오거든요. 평생 흙먼지 뒤집어 쓰고 비닐하우스에서 허리 굽혀 고생만 하시던 부모님은 궁궐 같은 현대식 대저택에서 이웃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과 질투 섞인 시선을 한몸에 받으시며 동네 유지 부럽지 않은 아주 여유롭고 행복한 노후를 만끽하고 계십니다. 아빠는 마당 한편에 근사한 정자를 지어놓고 동네 어르신들을 초대해 비싼 고기를 구워 대접하시며 능력 있고 당당한 딸내미 자랑을 늘어놓으시느라 입가에 호탕한 웃음이 떠날 줄을 모르시죠. 저는 부모님의 든든하고 무한한 내리사랑 덕분에 육아 걱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완전히 내려놓고 온전히 제 일에만 미친 듯이 집중하며 IT 업계에서 저만의 확고한 입지를 다지며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성공으로 이끈 화려하고 독보적인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당당하게 제 이름을 내건 1인 개발 및 에이전시를 성공적으로 설립했거든요. 매일같이 수많은 굵직한 기업에서 외주 의뢰가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와 모니터 앞에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제 통장에 차곡차곡 묵직하게 쌓이는 엄청난 액수의 돈을 볼 때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제 입술 사이로 경쾌한 콧노래가 절로 흘러나옵니다. 10년 동안 이기적이고 뻔뻔한 시댁 식구들의 밑빠진 독을 억지로 채워넣느라 까맣게 잃어버렸던 제 자신을 완벽하게 되찾고 업계 최고 수준의 실력을 인정받는 당당한 대표이자 우리 예쁜 지우의 든든한 뼈대가 되어주는 엄마로 새롭게 태어난 인기부는 세상 그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짜릿하고 벅차오르거든요. 가끔 지인들을 통해 낡은 단칸방에서 소주병을 기울이며 제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싶어
엉엉 운다는 전 남편의 찌질하고 비루한 소문이 들려오면 저는 그저 가볍게 어깨를 으쓱하며 차가운 콧방귀를 시원하게 뀌어버립니다. 조건 없는 호의를 맹목적으로 베풀어줘도 그것을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고 남의 피와 땀을 갉아먹으려는 기생충 같은 뻔뻔한 인간들에게는 말로 하는 부질없는 타이름이나 알량한 용서 따위는 절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온몸으로 뼈저리게 배웠으니까요. 그들에게 선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치명적인 처벌은 그들이 꽉 쥐고 있던 따뜻한 돈줄을 한순간에 가차없이 싹둑 끊어버리고 차가운 길바닥으로 무참히 내몰아버리는 완벽한 금융치료와 참교육뿐이라는 뼈 있는 묵직한 교훈을 가슴에 새깁니다. 저는 저를 향해 방긋방긋 천사처럼 웃으며 달려오는 우리 지우를 두 팔 벌려 꽉 안아올리며 앞으로 펼쳐질 제 찬란하고 눈부신 앞날을 향해 아주 맑고 당당한 미소를 활짝 지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제 길고도 파란만장했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세상을 살다 보니 무조건 참고 희생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더라고요. 내 소중한 사람들과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론 얼음장처럼 차갑고 독해질 필요도 있다는 걸 뼈저리게 배웠거든요. 우리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도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는 뻔뻔한 사람들에게 절대 휘둘리지 마시고요. 언제나 나 자신을 가장 먼저 아끼고 챙기면서 당당하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는 매일매일 꽃길만 걸으며 웃는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할게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초반에는 며느리의 희생을 뻔뻔하게 착취하는 염치 없는 시어머니와 무능한 남편의 적반하장 태도에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고 화를 내면서 읽었는데요. 하지만 마지막에 그동안의 서름을 단 한 방에 날려버리는 통쾌한 금융치료로 참교육을 선사하는 대목에서는 마치 사이다를 마신 것처럼 속이 다 뻥 뚫리고 시원해졌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옛말이 한치의 어긋남 없이 딱 들어맞는 기막힌 사연이었죠. 하지만 그 막막한 벼랑 끝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사랑하는 딸과 자신을 위해 몸바쳐 헌신하신 부모님을 지켜낸 사연자님이 정말 자랑스럽고 멋지게 느껴집니다. 그동안 마음고생하며 흘리신 눈물만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부모님 그리고 예쁜 따님과 함께 대궐 같은 새 집에서 매일매일 웃음꽃만 피우며 살아가시기를 저도 한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당당하게 새로운 인생에 이막을 올린 지원님께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큰 위로가 돼줄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